요즘 원달러 환율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숫자 근절을 계속 맴도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달러당 1,500원. 와, 이 숫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엔 바로 그 불안감의 정체가 대체 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숫자로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환율이 이렇게 뛰는지 그 세 가지 핵심 원인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도 해보고 이 상황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도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숫자를 보면서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죠. 2025년 12월 20일 마감 기준 데이터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원달러 환율이죠. 1,500원, 거의 턱 밑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이라 달러 쓸 때는 많은데 달러 자체가 워낙 강세니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엔화나 유로화 대비해서도 보시다시피 원화가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원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다. 그런데 그냥 약세가 아니라 연말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변동성까지 엄청나게 커져버린 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냥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원화 약세를 만드는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몰아치고 있는지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말이죠. 그 핵심 원인 세 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킹 달러 현상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룰 것 같으니까 전 세계 돈이 전부 달러로 몰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불안한 국제 정세입니다.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상황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우면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잖아요. 그게 바로 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내부 사정도 있어요. 연말이라 기업들은 수입대금 내야 하고 유학생 자녀 등 부모님들은 학비 보내야 하고 이런 국내 달러 수요까지 폭발하면서 원화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환율,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쵸?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전망과 조금 더 길게 보는 중장기 전망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당장 하루 이틀을 보면요. 지금의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1,500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천장 역할을 해서 막 미친 듯이 오르긴 힘들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통화 정책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원화 약세 압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시장에 푸는 달러 물량, 이게 환율이 폭등하는 걸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전망의 핵심 키워드를 딱 두 개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점진적인 약세, 그리고 살벌한 변동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계단처럼 조금씩 오르긴 오르는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갈 거라는 뜻이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런 환율 변화가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 생활에, 그리고 우리 주머니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웃는 쪽부터 볼까요? 바로 수출 기업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아도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손에 쥘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수익성도 좋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를 와, 환율 최고점이다 싶을 때 한 방에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확 떨어지면 큰일 나죠. 리스크를 줄이려면 여러 번에 나눠서 환전하는 게 정답입니다. 반면에 수입 기업들은 지금 정말 힘듭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상품을 사와야 하는데 달러 값이 비싸니까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해칭이라는 안전장치입니다.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시켜 놓는 건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필 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장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지갑이 훨씬 얇아지게 생겼습니다. 유학 간 자녀에게 생활비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부담이 커지셨을 거고요. 여기서도 해법은 같아요. 필요한 돈을 한 번에 몰빵해서 바꾸지 마시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모두 모아서 이 거친 파도 같은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딱 이래요.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무서운데? 딱 이 심리입니다. 그래서 막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거나 아니면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 매매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세우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달러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두세요. 그리고 요즘 많이 싸진 엔화나 유로 같은 통화에 계란 나눠 담듯이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이나 자산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해칭과 통화 분산을 같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황금률인데요. 신의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는 시간을 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단 하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점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